차용증 어떻게 쓰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빌린 돈이랑 기간, 그 다음에 이자 적어가지고 차용증을 쓰면 되는데 이 기간은 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고 이자가 제일 문제예요. 실제로 C씨가 50억짜리 아파트를 33살에 샀어. 이거는 내가 공무원이어도 이건 조사할 것 같은데? 내가 공무원이어도 조사해야지. 배 아프잖아요. 일단 화나잖아. 네가 사? 그럼 내가 확실히 들여다봐 주지 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너입니다. 요 기사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얘 50억 살 수 있는 애 아닌데 아빠 돈으로 사고 증여세 안 냈다. 되게 내용이 재밌었던 게 이게 원래 이런 기사들 보면 다 그러지 않나요? 약간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금수의 새끼, 이 부모 잘 만난 새끼, 잘 됐다, 잘 걸렸다. 약간 좀 속이 시원한 것도 있어. 근데 두 번째로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우리 애한테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제로 갖고 왔는데 여기 나온 내용 보면 이거예요. A씨는 자신의 서울 아파트를 자녀 B씨에게 시세보다 40% 저렴하게 매각했다. 하지만 자녀 B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일정 부분 좀 작게 신고를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선을 넘은 거죠. 보통은 이렇게 30% 안쪽으로 하거나 최대 금액이 3억 원보다 올라가면은 안 돼. 이게 국세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는 있거든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시세대로 거래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봐줄게 라고 했는데 서울 지금 집값이 거의 15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40%면은 5억도 넘는데 이렇게 사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걸리죠. 걸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C씨,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매입했다. C씨 자금 여력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한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샀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의 수입을 이제 또 들여다보는데 한 달에 우리가 350만 원 버는 사람이 3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나이가 30살이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런 두 가지인데 사실 이거는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세무조사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사 보면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너희는 하지 마라. 경고한다. 내가 분명히 경고한다. 요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얼마까지 거래하면 문제 없어요? 이거 해도 돼요? 하는데 국세청에서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상한 게 나와야지 조사를 할 건데 나오질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거래하는데 뭐 현금 얼마 주면은 걸리나요? 얼마 안 걸립니다. 거의 안 걸려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것들은요. 어진간해서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부터 걸릴까? 단위는 보통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1000만 원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1000만 원 한 번 이체했다고 이 사람이 이상거래다 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없어요. 1000만 원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잠깐 이체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래가 뭐냐면 이거예요. 100만 원씩 10번 거래하면은 이상한 거야. 이거 똑같은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이럴 때는 이제 데이터가 튀어오르는 거죠. 야 뭔가 이상한데? 1억 한 번 거래했다라고 뭔가 세무조사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1억 보냈다라고 해서 너 이거 증여 아니야? 이런 조사 안 나와요. 근데 1000만 원씩 10번 보내면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조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까 전에 봤던 기사 내용처럼 C씨라고 그랬잖아요. C씨가 고가의 아파트 한 50억짜리라고 해볼게요. 50억짜리 아파트를 33살에 샀어. 이거는 내가 공무원이어도 이건 조사할 것 같은데? 내가 공무원이어도 조사해야지. 배 아프잖아요. 일단 화나잖아. 내가 33살에 50억짜리를 못 사는데 네가 사? 그럼 내가 확실히 들여다봐 주지 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이거는 100%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0살 1억짜리 집을 사거나 2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요, 이거 조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30몇 살에 1억 정도 벌 수 있지, 대출 받아서 2억까지 가능하지 라고 해서 조사 안 들어갑니다. 근데 50억짜리 사면은 이건 조사하죠. 이게 국세청에서 무조건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데이터가 튀어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고가의 아파트들, 고가의 주택을 산 경우에만 이거를 하는 거지, 무조건 가족 간에 현금 거래했다라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100만
그만하니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아니 어머니가 뭐 세탁기 사신다라고 하는데 그 자식이 100만 원 보내준다고 여기에다가 증여세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집을 샀을 때는 이제 비교적 큰 돈이니까 이걸 잘 들여다보는 거죠. 세무서 직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뭐 분석하는 곳이 있긴 하거든요. 금융정보분석원인가? 그런 곳이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 네, 이런 곳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가 이제 금융정보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뭔가 튀어나거나 그러면은 하겠죠. 여기 보고서도 내고. 사실 아주 작은 단위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사거나 고가의 주택을 샀다, 그러니까 한 7억 이상 산다라고 하면은 자금을 제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증여세를 신고를 하고 이제 사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자주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차용증 어떻게 쓰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차용증 같은 경우는 빌린 돈이랑 금액이라든지 기간, 그 다음에 이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가지고 차용증을 쓰면 되는데, 이거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법무사예요. 법무사 사무실 가면 이거 다 해줍니다. 공증처럼 해주는데, 기간은 너무 길면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인데 너가 차용증 그냥 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뭐 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고, 이자가 제일 문제예요. 실제로 차용을 했으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그냥 부모 자식 간이니까 무이자로 하겠다 그러면은, 야 그거는 증여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자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법정 이자율이 4.6%인가 지금 그럴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채권,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 5%로 한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5%에 대한 이자를 계속 주는 게 맞아요. 부모님이랑 자식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인 간의 거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5%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증여세를 내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차용증을 써가지고 준비를 하든지, 분명하게 자료에 대한 소명을 준비를 해야지 아까 처음에 봤던 기사의 내용처럼 뭔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사실 이 세무조사가 누가 받는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대비를 할 건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튄다 하더라도 1번과 2번의 데이터가 같이 튀었어. 비슷해 내용이. 근데 1번만 조사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돈에 대한 부분들은요,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신고를 해놔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두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집을 주고 사고 팔고 아니면 아이에게 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상담을 안 받았나?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되게 이상하잖아요. 40%나 저렴하게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가?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큰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